자, 그러면은 2020 고졸경채 지방직 9급 고졸경채 물리 해설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부터 10번까지 쭉 풀어보고 또 쉬도록 하죠. 자, 6번입니다. 표는 입자 A와 B의 질량과 속력을 나타낸 거래요. 이 물체가 등속 운동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라네요. 자, 옳은 것만을 고르래. 자, 입자 A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M이고 속력이 2V지? 그럼 우리 머릿속에선 재빨리 뭘 떠올려야 되냐면은 질량과 속력으로 표현되는 물리량이 뭐가 있을까라고 떠올려 봐야 돼요. 자, 질량과 속도로 표현될 수 있는 물리량이 뭐가 있지? 첫 번째는 그렇지, 운동량이 있지? 두 번째는 뭐가 있어? 바로 운동 에너지가 있지?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K2라고 쓰고 2분의 1 M V 제곱이라고 쓰지? 그럼 운동량과 그 운동 에너지의 관계식은 어떻게 돼? 운동 에너지는 바로 2m분의 p 제곱이라고도 쓴다. 근데 고등학생분들 제가 이거 뭐 하나 알려드리냐면요. 저는 대학원 과정 때 이거를 정말 많이 풀었어요. 제 대학원 전공은 이론 물리학입니다. 고체 이론 물리학이고,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게 되거든. 슈레딩거 방정식의 첫 번째 항이 이거야. 놀랍지? 자, 그러니까 물리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은 여러분도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를 볼 때 상당히 재밌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건 상대론이었지만. 자, B제곱. 자, 기억. 운동 에너지는 A가 B의 2배다. 그럼 A는 어떻게 돼? A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2V의 제곱이지? B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2M 곱하기 V 제곱이지? 그러면은 A 같은 경우에는 4, 그러니까 2MV 제곱이고, B 같은 경우에는 MV 제곱이지? A가 B의 2배다. 자, 맞는 진술이지? 맞는 진술입니다. 니은 운동량은 A가 B의 2배다. A 같은 경우에는 운동량이 2MV이고 얘도 2MV이지? 같네. 그건 니은은 잘못된 진술이지. 자, T급 물질파의 파장은 A와 B가 같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드브로이 아저씨가 누구냐면요. 물질파가 뭐냐면은 이 드브로이라는 물리학자가, 드브로이라고 불리우는 물리학자가 만든 식이 있어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제가 개념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자,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있고, 아인슈타인 아저씨는 뭐라고 했냐면은 빛은 입자성을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드브로이 아저씨는 뭐라고 했냐면은 입자는 파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했냐면은 빛의 운동량은 파장분의 플랭크 상수를 나눈 값이야 라고 얘기를 했고, 드브로이 아저씨는 입자의 파장은 입자의 운동량을 플랭크 상수의 비율로 맞춰준 게 입자의 파장이 돼 라고 얘기를 했어. 이거 두 개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물리학은 수학과 엄연히 다릅니다. 물리학에서 가지고 있는 수식은 하나하나 모두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분모와 분자를 바꿔준 게 아니라 이러한 관계식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뭐가 다른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여기서부터는 약간 심화 과정이야. 여긴 몰라도 돼. 심화 과정인데, 빛 같은 경우에는 빛의 운동량과 에너지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입자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와 운동량이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입자는 운동량과 에너지가 제곱 비례하지. 근데 빛 같은 경우에는 운동량과 에너지가 비례하지.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전혀 다른 식 같지 않아요. 이 두 개는 엄연히 다른 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푸는 이 고졸 경채 시험에서는 그냥 두 가지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풀어도 다 풀려요, 문제가.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십시오. 헷갈릴 얘기를 내가 한 건가? 똑똑하시니까 다 푸실 수 있겠죠. 그래서 드브로이 물질파를 이용했으니까 이 식을 써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물질파의 파장은 어떻게 돼? P니까 MV분의 H 써주면 되겠지. 근데 운동량이 똑같지? 운동량이 똑같으니까 물질파의 파장도 똑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됐죠? 여기서 약간적인 우리 교양을 쌓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은,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1905년에 논문 3개를 써가지고 노벨상도 받으시고, 상대성 이론도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으로 노벨상 받은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굉장히 흥하신 분이고 그 논문도 많이 쓰셨어요. 근데 드브로이 아저씨는 약간 게으른 아저씨였나봐. 그래서 이 드브로이 물질파 논문 하나로 석사, 박사, 교수까지 다 갑니다.
이 당시는 물리학의 낭만기여가지고 그게 가능했어요. 지금은 논문을 정말 많이 써도 교수님이 되기 힘듭니다. 제가 이러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 같고 7번으로 넘어갈게요. 6번 같은 경우는 이게 단원 간 합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전역학이고 이거는 그 뉴턴 1단원 문제고 이거는 마지막 단원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단원 간 합성이기 때문에 약간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잘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은 어떤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나왔는데, 에너지 준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어떻게 나뉘냐면은, 다음과 같이 n이 1일 때, n이 2일 때, 이렇게 에너지띠 형태로 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원자를 직접 그려가지고, n1, n2, n3일 때,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계단식으로 n1, n2,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 근데 출제 경향이 약간 다르다? 이런 경우는 이 그림 자체를 해석하는 문제가 나오고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 보어의 원자 모델의 가정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단순 계산 문제가 많은데 7번 같은 경우에는 1번에 해당하는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는 출제 문제가 되겠지. 이건 그냥 계산을 해주면 되는 문제예요. 그럼 같이 봅시다. 자, n이 4인 상태에서 n이 2인 상태로 전이할 때, 자, 4에서 2로 이렇게 뚝 떨어진대. 자, 그러면은 전자가 떨어지는 거지? 에너지 준위가 낮아지지? 그럼 에너지를 방출하니, 흡수하니? 가진 걸 내놓아야 떨어질 거 아니야? 여기서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얼만큼? 여기서 여기까지 에너지 차이만큼. 그러면은 차이가 몇이니? 저는 그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계산이 좀 느려요. 여러분이 좀 계산을 도와주셔야 돼. 이만큼 차이가 나지? 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7번의 답은 몇 번이니? 답은 4번이지? 4번.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되니? 올라갈 때 에너지를 흡수해야겠지? 이건 당연한 거야. 우리가 산에 오르려면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에너지를 먹어줘야지 계속.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8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박스 문제인데 제가 원래 박스 문제를 잘 안 해요. 하지만 해보죠. 그림은 정지하고 있는 질량 2kg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10N의 일정한 힘을 작용하고 있대요. 일정한 힘으로 쭉 밀어주는 거지. 그런 경우는 가속도가 있겠고 정지에서 2초 후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물어봤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물체, 이거는 어떤 출제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 이건 다양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자, 10N의 일정한 힘이 작용했는데 물체의 에너지, 물체 에너지가 됐다면 자, 뭐부터 계산해야 돼? 가속도부터 계산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F는 ma라는 식을 써서 10은 어떻게 돼? 10은 2 곱하기 a지? 그래서 가속도는 5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VT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겠지? VT 그래프. 그러면 여기는 기울기가 5가 되는 거고 2초 동안 그 얼마나 이동했니? 2초엔 속도가 10이 되는 거고 2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20에 1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그냥 2분의 1 mv 제곱 해줘도 돼. 2분의 1 mv 제곱 하면 어떻게 되니?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 제곱하면은 얘는 100이 되지. 8번의 답은 4번. 이렇게 골라줘도 돼. 4번 100이야.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은 약간 좀 고급지게 푸는 방법이 있거든. 고급지게 푸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일 에너지 정리를 이용하는 거야. 이 물체가 얻은 에너지는 내가 해준 일과 같지? 그치? 그럼 내가 해준 일은 어떻게 돼? 우리 일 어떻게 외우고 있어? 일이란 건 W는 F 곱하기 S. 그러니까 FS 그래프의 넓이를 구하는 거지? 그치? 근데 F가 몇이래? F는 10. 그리고 몇 미터 이동했니? 10미터 이동했지? 곱하기 10. 그럼 100. 똑같이 나오지? 약간 이건 고급지게 푸는 방법이고 이거는 약간 직관적으로 푸는 방법이야. 뭘 갖다 풀어도 답은 나오니까요. 여러분 편한 대로 푸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출제 의도는 이거였을 것 같아. 제 생각엔 그래요.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자, 10번 같은 경우에는 9번이네. 9번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띠 이론이지. 제 대학교 때 제가 이론물리 전공했다고 했잖아요. 제 전공이 이거였어요. 이거 대한민국에서 이거 공부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꽤 많습니다. 자, 순수한 반도체 결정이래. 자, 반도체는 어떤 게 있어? 첫 번째는 순수한 친구가 있지?
순수한 친구가 있고 불순물이 섞인 친구가 있어. 순수한 친구는 누구누구 있니? 14족에 있는 실리콘이란 친구가 있고 저마늄이란 친구가 있지? 게르마늄, 저마늄 이런 친구가 있고, 불순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4족 반도체 13족을 섞거나 15족을 섞어줘서 양공이나 자유전자를 만들어주는 시스템이지. 거기까지 머릿속에 넣고 이 문제를 봐야 돼. 순수한 반도체 결정의 에너지띠 구조를 나타낸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했네. 자, 원자가띠엔 전자가 가득하지? 그리고 전도띠엔 전자가 아직 없지? 그래서 특정한, 근데 여기 띠틈이지, 띠틈. 띠틈이 있는 걸로 봐서는 얘는 뭐야? 절연체. 절연체겠다. 그치? 아이고. 컴퓨터가 배가 고픈가 봐요. 자, 됐다. 자, A 영역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 네, 띠틈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어요. 무슨 짓을 해도 전자가 존재할 수 없어. 그래서 1번은 잘못된 인술이고, 2번. 원자가띠에 채워진 전자의 에너지는 모두 동일한다. 아, 이거 맞는 얘기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2번. 원자가띠에 채워진 전자의 에너지 모두 동일하다. 아니에요. 원자가띠에도 이 아래쪽 부분이랑 이 위쪽 부분이랑 에너지 차이가 있어. 그래서 가장 먼저 맨 위에 있는 애들부터 올라가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2번은 잘못된 인술입니다. 모두 동일하지 않다. 위에 있을수록 띠틈에 가까울수록 조금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3번. 절대온도 0켈빈일 때 전도띠에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4번. 이 물질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전기 전도도가 증가한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물질마다 다른데요. 절연체는 대개 온도가 올라가면 전기 전도도가 증가해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은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띠틈 같은 경우에는 뭐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뻔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또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이런 거. 이건 금속이지. 원자가띠랑 전도띠가 붙어 있는 거야. 또 떨어져 있는 경우. 그리고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 해가지고 반도체, 절연체, 도체 놓고 비교하라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기출 문제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자, 10번까지만 하고 좀 쉽시다. 그림 가는 수평면 일직선상에 질량 EM인 물체가 정지해 있는 M과 충돌하는 거래. 자, 물체 두 개가 충돌한다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운동량 보존 법칙 생각하시고 두 번째로는 에너지 보존 법칙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림 나는 A, B가 정면으로 충돌한 후 A, B가 같은 방향으로 운동하는 거래. 자, A의 속력이 충돌 직전 2V에서 V로 바뀌었다면 충돌 직후 B의 속력은, 자, 이거 출제 의도는 뭐야? 운동량 보존 법칙. 처음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 운동량과 같다. 써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식은 충돌 전 A의 운동량은 몇이야? 이게 충돌 전에 A의 운동량이지? B는 운동량 있니 없니? 정지해 있으니까 0이지? 자, 그리고 충돌 후에는 운동량 어떻게 돼? V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 B의 속도는 뭐 V'이라고 할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4MAV는 V 빼기 2MAV는 2MBV'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근데 지금 질량이 인덱스를 구분할 필요가 없구나. 인덱스 일에 구분할 필요가 없지. 왜냐면은 다 똑같잖아. 질량이 다 똑같으니까. A는 2M이고 B는 M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2MA 그럼 여기는 M 식이 좀 이상하다. 그치? MB 이렇게 써야겠지? MB 이렇게 써야겠지? 왜냐면 B의 질량은 M이니까.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니? V'은 2V가 되지? 2V. 그래서 B의 속도는 충돌 후 B의 속도는 2V가 되는 거야. 자, 됐지? 그래서 10번의 답은 4번 골라주면 됩니다. 자, 이거는 그냥 운동량 보존 법칙의 가장 레퍼런스, 가장 표준이 되는, 기준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나 풀 수 있어야 돼. 이런 문제는 누구나 풀 수 있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10번까지 풀어봤고요. 잠깐 쉬었다 와가지고 11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